자, 자바에서 조건문 방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그 조건문하고 방문문을요,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할 때 실행되는 어떤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건문에는 이제 if, 스위치 케이스문 보통 쓰고요. 방문문, 예. 방문문에는 이제 for문이나 while, 요 while이라는 방문문을 변형한 do while문,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C 언어에도 있고요. 그 PHP라고 해서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HTML, CSS, 스타일시트,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요런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그런 이제 코드 중에 자바스크립트, 또 마찬가지로 요 문법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제어문에는 조건문과 방문문이 있고,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조건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실행 흐름 제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정상적인 코드 실행 흐름이라고 해서요. 자, 정상적인, 뭐 일반적인, 뭐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 실행을 할 때 실제 이제 어떻게 실행해 주냐, 어떤 순서로 실행해 주냐.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 했으니까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 메소드 자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쭉 작성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 메소드는 클래스 블럭 안에 있겠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 블럭을 작성을 하는데, 이 블럭 안에 실행시키고자 하는 명령들을, 명령 문장들을 나열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메인 메소드의 시작이 중괄로 열고 닫고, 이거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죠?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작, 영역의 시작을 알리고 영역의 끝을 알리는데, 자, 메인 메소드의 블록이니까 메소드의 시작입니다, 메소드의 끝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자, 위아래 네 되죠. 그죠? 위아래.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에, 자, 코드가 여기 이제 코드가 한 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블럭 안에 여러 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행은 요 시작 블럭 바로 밑이죠. 바로 밑에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순차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막 꺾여서 막 돌아가고 이런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제어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행 흐름을 바꿔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한 줄씩 작성하죠. 근데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작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그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어문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여기 보니까 제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문 안에는 조건문이 올 수도 있고, 제어문에는 조건문도 있고요, 반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흐름이 쭉 내려오다가 얘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 제어문을 어떤 제어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한 바퀴 뺑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걸 건너뛸 수도 있고, 건너뛰고 아래쪽에서부터 실행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요 그림에 보시면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제어문을 만나면, 그러니까 제어문은 여기서 이제 제어문이죠. 요 제어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문을 만나면, 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만, 실행이 되지만 조건문과 반복문에 의해서 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밑에 이제 뭐 그림에 그 보면 뭐 정상 흐름이 있고, 자, 이게 내려오는데 되돌아가고 루핑이라고 하죠. 루핑, 뱅글뱅글 도는 거. 루핑이 될 수도 있고, 정상 흐름이 제문에 의해서 건너뛰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건너뛰임. 자, 특정 문장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하지만 뭐 실행한다. 그러면 어떤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건너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그 문장을 이제 실행하지 않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 블락 바깥쪽으로 다른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자, 그런 처리도 가능합니다. 제문상에서. 자, 그래. 제문은 실행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구나. 흐름을. 자, 그래서 이제 제문 종류부터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문, 자, 종류, 자, 조건문에는 자, if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문, if문이 있고요. 자,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는데 스위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별개예요. 다른 명령입니다. 자, if문 따로, 스위치 케이스문 따로. 자, 요런 이제 조건, 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문이 있는데 요건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아두이노 쪽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폼웨어 작성하는 그 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있죠. while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구경했던 코드가 if문 코드하고 if else문 코드하고요, 포문 코드는 구경했는데, 자, 여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하고 while문, 또 이제 do while문, 자, 이런 이제 제문들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는데, 자, 요 이제 명령들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보통 이제 이 브레이크문은 스위치 케이스문에도 사용되고요. 요게 이제 사용되는 이게 그곳이 한 곳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요 브레이크문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포문이나 뭐 while문, do while문처럼 반복문 안에서도 요 브레이크문이 사용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뭐 요거는 이제 벗어날 때, 블럭을 벗어날 때 이제 사용되는, 우리 이제 뭐 자동차를 때는 브레이크 밟으면 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어를 벗어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비슷한데, 요게 이제 컨티뉴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반복문을, 요거는 이제 반복문에서만 사용되는데, 요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에서도 쓰고, 여기 제어문이 조건문인 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되고 두 군데서 사용되고요. 컨티뉴문 같은 경우에는 요 반복문 안에서 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사용되는데, 브레이크문하고 다른 것은 반복문의 첫 번째 문장으로 제어가 옮겨진다. 브레이크문은 이 반복문 안에 있을 때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아예 반복문을 블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코드로 말로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코드로 한번 봐야 되죠. 그죠? 뭐가 다른지, 뭐가 차이 나는지. 자, 다음에 이제 요 제어문의 특성을 좀 설명드릴 건데, 요 제어문은 중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중첩. 자, 우리 박스가 요렇게 큰 박스가 있습니다. 요렇게 큰 박스가 있으면요, 요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 넣을 수 있죠. 요렇게.
쏙 들어가는 작업 박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죠? 예. 박스 안에 박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작은 박스. 예.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박스가 있고 또 요 박스 안에 자, 더 작은 박스를 또 요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박스 안에 박스 넣고 박스 안에 박스 넣고 요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예, 박스 안에 박스 넣고 하는 요런 이제 것처럼 그 제어문을 사용하실 때 이 제어문이라는 게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제어문들은 중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안에다가 예,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똑같은 명령을 예,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중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제어문은. 예. 그래서 요게 중첩이 안 되면 조금 코드가 간단해 보이는데 중첩하는 코드를 보면 머리가 조금 찌끈찌끈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 실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 실세계입니다. 실세계에 이런 그 다양한 복잡한 일들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한 거 몇 가지 가지고는 안 되죠. 실세계를 예,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어문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중첩해서 어느 정도 그 실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걸 반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 이게 자바입니다. C가 아니고요. 좀 비슷한데 이 자바 만들어질 때 C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죠? 예, C로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보시면 예, 그래도 다행히 똑같은 표기법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다행인 거죠. 약간씩 틀리면 예, 약간씩 틀린 것 때문에 헷갈릴 건데 예, 그래서 표기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첩할 수 있다. 요 개념입니다. 제어문은 중첩할 수 있다. 예, 중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문은 중첩할 수 있다. 제어문 안에 제어문을 넣고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어문에 중괄로 내부에 다른 제어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어문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흐름 발생 가능하다. 복잡한 처리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실세계의 복잡한 처리를 이렇게 이제 제어문을 중첩을 시켜서 복잡한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f문은 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문에는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if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if문을 사용을 해봤어요. 예. 자, 이 if문은 조건식. 자, 우리 if 하면은 예, 그 뒤에 이제 요 소괄로가 나옵니다. 그죠? 요 소괄로 안에 우리가 조건을 넣습니다. 그죠? 조건식을 넣죠. 자, 요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이 우리가 if 조건식에 요 소괄로 안에 조건식을 넣으면 요 안에 요 식이 실행된 결과는 true 혹은 false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참 혹은 거짓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결과라는 게 요 true false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true가 나오냐 false가 나오냐 조건식 실행한 결과가 계산한 결과가 따라서 중괄로 블록을 실행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식 부분 요 조건식 부분 설명입니다. 자, true 또는 false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연산식이다. 자, 다음에 불리한 변수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조건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 그래서 true나 false 값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연산식이 올 수도 있고, 뭐 true, false 값 그냥 이 값 자체를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무조건 실행해라 하면 true, 무조건 실행하지 말라. 그러면 false 바로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잘 쓰진 않겠죠. 연산식 결과에 따라서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고 요런 이제 어떤 값에 따라서 true, false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식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ue, false라는 요 값을 다른 연산식에 의해서 true나 false 값을 저장하는
요 불리한 변수가 요 서갈로 조건식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이면 여기서 이제 블록 실행하고라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if 블락.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자, if라는 요 명령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요 서갈로 안에 작성합니다. 형식이죠. 그다음에 나오는 요 중괄로 열고 닫고 이걸 우리가 if 블락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다른데 if 블락이라고 설명 안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if 블락이라고 익히세요. 예. 명칭을 이 선생님이 이거 명칭 누가 만드는 거?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한 20년까지는 됐다 그죠? 한 10년도 넘었죠. 그 당시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중괄로 블락 그 생략에 대한 게 이렇게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죠? 예전에 전공자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생략 가능하다 해서 생략해서 쓰고 하는데 절대로 제가 생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생략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생략하지 말고 쓰라고 하겠습니다. 가속성 떨어뜨린다고.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예.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작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그 블락 이고 이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또 얘기하실 때요. 자, if else가 있잖아요. 그죠? if 블락, else 블락 하면 뭔지 아시죠? 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블락 하면 if 다음에 있는 중괄로 블락. 그죠? else 블락이면 else라는 키워드 다음에 있는 중괄로 블락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실 때 이런 조건이 true이면 블락 실행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블락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블락을 얘기하는지 모호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if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if 블락. 자, 요 if 조건식이 요 조건식에 결과가 true면은 if 블락을 실행할 것이고 자, 요 조건식의 결과값이 false이면 요 if 블락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조건문입니다. 자,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else문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 이 명령을 실행해라. 자,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하시면 돼. 요렇게 자, if 조건식 넣고 중괄로 열고 닫고 요것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조건이 자, 참이면 요 if 블락을 실행을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 프로그램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건식 되어 있고 이렇게 실행문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실행문이 한 개, 한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자, 우리가 명령 문장 마지막 끝에는 세미콜론이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문 문장이 하나, 두 개죠. 자, 여기는 실행문 문장이 여러 개예요. 점점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자, 이거 같은 if문인데 자,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도 오류는 안 나요. 자, 이렇게 이제 중괄로를 생략. 여기서 요 부분은 자, 블록 요 중괄로를 생략을 하실 수 있는데 자, if 요 조건식에서 블락을 생략을 하실 수 있는데 언제 생략을 하실 수 있냐면 자, 요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요 실행문 문장이 한 개일 때, 한 문장일 때. 그래서 문장이 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문장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는 여기 중괄로 요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중괄로 안에 블락 안에 실행할 문장이 딸랑 하나다. 그러면 요렇게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괄로를.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실 때 중괄로 넣으라 그럽니다. 중괄로 넣으세요 그냥. 이거 때문에 실수를 자꾸 하세요. 넣고 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중괄로 뭐 넣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넣으면 이 조건 참이면 요 실행문 한 문장이지만 실행된다. 조건이 거짓이면 요 부분 실행 안 된다. 눈에 탁 보이죠. 예. 그래서 실행할 문장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는 이해만 하시고 알아만 두시고 우리가 작성할 때는 문장 하나가 있더라도 중괄로 치세요. 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중괄로 없는 문장을 만드시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지금 딸랑 요거 문법 설명에서 한 줄이 있어 그런데 이게 여러 개가 다른 명령어로 쓰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막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넣으시라는 거예요.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잘 짜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 때문에 이렇게 해요. 왜? 자, 20년 차 개발자인데 20년 개발자가 굳이 그거 알고 있으면 왜 저렇게 짜지? 20년 차 개발자한테 처음 배우는 신입 개발자 한 1개월 차. 예. 그죠? 예. 배려입니다. 배려. 예전에는 코드를 만들 때요. 암호화를 막 시켜버려요. 밑에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못 알아보게끔 막 암호식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나는 어렵게 개발 익혔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자기가 익힌 기술을 선선하게 이렇게 내주진 않아요. 한 번 꺼고 두 번 꺼고 그죠? 막 복잡한 수식도 집어 넣어버리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넣을 수 있는 거. 안 그런 것 같죠? 예. 예전 코드들 보면 되게 어렵게 막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도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예전 세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코드 짜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짜면 코드 잘못 짰다고 얘기합니다. 자, 10년 차가 작성하든 20년 차가 작성하든 뭐 50년 차가 작성하든 50년 있을랑 모르겠는데 초보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 개발자로 가실 건데 초보 개발자가 딱 봤을 때요. 너무너무 코드가 쉽고요. 같은 결과를 내는데 코드가 쉽고 읽기가 좋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프로그램 잘 짠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내가 20년 차니까 20년 차가 코드 봐야 안다. 예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안 쳐줍니다. 20년 차가 맞는 코드로 20년 차 이해하면 20년 차 구해야 되잖아요. 개발자 없는데 아무래도 그죠? 20년 차가 개발했어도 1개월 차가 봤을 때 그 코드를 다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짜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이제 if else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는 참이면 실행해라. 참이 아니면 뭐 실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단순한 구조였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참일 때도 뭔가 실행의 문장이 뭐 당연히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짓일 때도 뭔가 실행해야 될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작성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 그 인사 시스템이에요. 자, 이게 참이면 메시지 발송해 주는 거예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표시하고요. 참이 아니야. 떨어졌다는 얘기죠. 불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더라도 뭡니까? 아쉽군요. 귀하 참 정말 대단한 인재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위로의 말을 좀 이렇게 메시지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참이더라도 뭔가 할 일이 있고요. 거짓이라도 뭔가 할 일이 있다 하면 이제 if else, if else 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이제 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쭉 실행이 다른 명령을 실행하다가 if문을 만났어요. 자, 조건문이 자, 요 서글로 하나 있네요. 자, 일단 이 조건문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참일 때 자,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참일 때. 자, 참일 때 제어가 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참일 때 여기 이 if 블락을 이제 이렇게 실행한다는 거죠. 자, 참일 때 이렇게 실행하고 자, 화살표가 어디로 꺾이냐면 바깥쪽으로 벗어나죠. 자, 요 S 블락이 있습니다.
요 else 블락을 실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다음 자 명령이라고 할게요. 자 if else 다음 라인에 있는 아래쪽 라인에 있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점점점. 그러면 자 조건식 참이네. 그러면 밑에 있는 if 블락을 하나씩 실행합니다. if 블락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을 하고 실행이 다 끝나면 else문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else문 바깥쪽에 있는 건너뛴다는 거죠. else문은 요 조건이 거짓일 때문에 실행해요. 그래서 다음 명령 쪽으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else 블락이 실행되는 경우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이 될까 조건식을 검사를 딱 하니까 이 거짓이 나왔어요. 이제 거짓이 나오면 요 부분은 실행하지 않죠. 요 if 블락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요. 거짓일 때는 제어가 어디로 가느냐 요 else 블락을 실행합니다. else 블락 요 else 블락이죠. 그래서 요 else 블락 쪽으로 조건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요 else 블락으로 가서 else 블락 안에 있는 else라는 명령문 다음에 오는 요 중괄호를 얘기하는 거죠. 요 첫 번째 명령어 문장부터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러면 else 블락 이거 다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실행하면 뭐 어떻게 돼요? 뭐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else까지 else 블락 마지막까지 실행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if 같은 if 이제 조건식이 참이면 참일 때죠. 참이면 else 블락은 실행하지 않고요. 요 부분만 딱 실행하고 웅 점프해서 if else 블락 그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 if else 문까지는 대부분 잘 따라 하시는데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은 if else인데요. else 다음에 또 다른 if else가 붙은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형식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if 자, 소괄호 안에 조건식 중괄호 열고 그죠? 요렇게만 써도 되는데 뒤에 이제 여기 else를 이렇게 붙여서 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else 불러서 if else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if else 다음에 else라는 요 명령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띄우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else 다음에 띄우시고 if 하신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죠? 패턴이 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 부분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if 조건식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죠? 요 패턴하고 똑같아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 그죠? 그래서 여기 else 다음에 또 다른 if 조건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else 다음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else 끝났죠? 그런데 선생님이 요렇게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else 다음에 또 if 또 붙일 수 있어요. 또 else 다음에 또 if 조건식 또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else 문 다음에 요 if 조건식을 붙여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 설명하기 위해서 요 이제 간단하게 한쪽 중심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 else 다음에 요 if 요 지금 조건식 이렇게 따라 붙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else 문 뒤에다가 붙여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요 개수는 여러분들 제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 따라서 다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요 else 문도 또 있는데 요 else 문을 무조건 붙여야 되느냐? 아니요, 안 붙여도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else 부분을요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 표 하나로 이 if else 이제 요거 지금 if
if else 문제 뒤에 또 다른 if else가 붙어 있고 또 if else 뒤에 또 다른 if else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매달려 있다는 표현을 써요. dangling if else라고 예, 용어가 있어요. 예, 매달려 있다고 해서 dangling if else 문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if else 그 위에 기차가 있으면 우리 기차 다 타보셨죠? 지하철이나 기차 다 타보셨죠, 그죠? 앞에 이제 그 차량 예, 뒷 꼬뭉니에 뒷 차량 앞에 그 연결하는 부분이 딱 연결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앞 차량하고 뒷 차량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if else 뒤에 또 다른 if else 뒤에 또 다른 if else 이런 식으로 해서 꽁무니를 물고요.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dangling if else. 예. 자, 여기서는 예. 뭐 if else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명칭은 따로 안 줬죠. dangling if else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 어디 나오냐? 예, 저 전공 서적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예, 언어학, 프로그래밍 언어론, 그것도 뭐 특정한 그 랭귀지 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프로그래밍 언어론 예, 책에 같은데 보시면 예, 이런 게 나와요. 자, 요 댕글 is. 그러면 제문 안에 제문 넣는 거 치고 아까 설명 들으셨는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요거는 if else 뒤에 또 다른 if else 이렇게 넣는 요거는요. 자, 그 박스 안에 박스를 넣는 개념이 아니고 박스 뒤에다가 박스를 뒤에다가 붙이고 박스 뒤에 붙이고 요런 개념이죠. 예, 개념이고 요게 이제 조건 1과 조건 2. 자, 요 조건 1과 조건 2가 연계가 되는데, 자, 요 조건 2,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조건 2가 참일 때 실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려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려면, 조건 1이 참이어야 돼요. 참이. 맞나요? 아니죠? 제가 막 엉터리로 말해도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참이면 이 부분씩 되잖아요. 예.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짓. 자, 조건 1이 자, 거짓이 돼야지만 요 else 부분을 실행할 겁니다. 그죠? else 블락이 실행하죠. 그래서 요 if 조건 2는 요 첫 번째 조건식 1이 거짓일 때 이 부분으로 제어가 넘어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조건식 2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블락 안에 두 번째 조건 2에 대한 블락이죠. if 조건 2에 대한 블락이 실행되려면 요 조건 2에 대해서는 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건 1에서는 거짓, 조건 2에서는 참이 나오면 자, 요 부분이 실행이 된다. 그죠? 예, 요 부분이 실행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런 그 조건 1과 조건 2, 예, 요렇게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목욕탕이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그 카메라가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목욕탕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게 만들어서 지금 제품에 나와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쓰진 않죠. 자, 근데 인공지능 카메라 예, 누구든 생활할 수 있어요. 뭐냐면 딱 사진 찍으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사진 찍으면 이 사람이 성인인지 뭐 학생인지 유아인지 보통 인공지능 쪽에서 보통 활용을 많이 하는 쪽에 보면 이런 이제 이미지 예, 그 분석하는 거 예, 인식하는 거 많이 씁니다. 딥러닝 뭐 머신러닝 뭐 이렇게 시켜 가지고 예, 뭐 사물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쪽에 그쪽에 커리큘럼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인공지능 쪽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예, 자, 인공지능 이제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요. 무조건 남자나 여자만 두 가지만 판독할 때는 그냥 if else문만 있으면 돼요. 남자면 그 2층으로 가세요. 여자면 3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음성이 나오도록.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건 되는데 조금 복잡한 거, 예, 복잡한 거. 그래서 요금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딱 가면 안내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딱 화상 인식해가지고. 자, 남자인데 여잔데 여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만 있을 때는 if else면 끝나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남자 여자 두 가지만 판별한다 하면 if else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남자냐 물어보든지 여자냐 물어보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남자 여자, 자, 남자면서 성인일 때, 남자면서 아동일 때 요금이 다르잖아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남성 성인입니다 한 분, 예, 10,000원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성 성인입니다 한 분 10,000원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예, 요금까지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아니에요. 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이다. 그러면 미성년은 5,0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자 미성년 이렇게, 뭐 여자 미성년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눠 가지고 가격이 좀 다르게 좀 책정되어 있어요. 뭐 또 학생 중에서도 대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을 거고, 뭐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그죠? 유아도 있을 거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요금 체계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를 if else 달랑 이 명령으로 처리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자,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탑재해서 또 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있죠, 그죠? 그 신호등이 빨간불 하면 두 개만 있으면 간다, 정지한다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노란불까지 세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if else문으로는 판독을 못 합니다. 두 가지밖에 판독을 못 해요. 그래서 요렇게 댕글링 if else문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예제를 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돼요. 실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한다 생각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쓴다 생각하고, 진짜 이제 요 if else문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목욕탕 계산하는 것도 그죠? 인공지능 카메라를 쓴다 생각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예. if else문으로. 댕글링 if else문 이제 사용하실 때 요 조건식 이제 우리 경우의 수라고 그러죠.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저것도 판단해야 되고, 딱 두 가지면 그냥 if else 단순하게 그냥 뭐 if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판단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예, 요렇게 이제 그 조건식으로 뭐 우리 그 폴더 탐색기에 보시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 조건식을 이제 그림을 딱 그려 놓고요. 참일 때, 거짓일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도를 쫙 그려 놓고, 자, 그게 맞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if else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작은 박스를 쏙 이제 넣는 것처럼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예,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if else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제어 흐름이. 그래서 요 부분에, 자, 요 이제 바깥쪽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박스 넣고, 박스 안에 박스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문 안에 제문을 넣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if else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 else문을 지금 넣어놓은, 예,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 요 if 조건식 1 다음에 요게 if 블럭이죠. 예, if 블럭입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예, 요 내용이 바깥쪽, 자, 조건 1이 참일 때 실행되는 if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부에 다시 들여다 보니까, 예, 또 다른, 예, if else 블럭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 조건식 2라고 해서 또, 예, 요 if 블럭이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 블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if 블락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비슷하게 요 else 블락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else 블락도 뭐 또 다른 뭐 if 뭐 조건식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뭐 else 블락도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else 블락 안에도 또 다른 if else. 그러면 자, 요 if 블락 안에 있는 if 블락 안에 또 다른 또 작은 또 이게 박스. 자, 큰 박스 안에 중간 박스 넣고 중간 박스 안에 작은 박스 넣지만 넣는 것처럼 이 if 안에 또 if 넣고 if 안에 또 다른 if를 또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 있어요. 요 안에다가. 이걸 몇 개나 넣을 수 있느냐?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돼요. 자, if 안에 if 안에 if 안에 if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넣고 싶은 만큼 넣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필요한 만큼 쓰겠죠.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이제 그 알고리즘을 실제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박스 넣고 박스 안에 박스 넣고 그래서 제어문 안에 제어문을 또 다른 제어문을 넣을 수가 있다. 중첩해서 넣을 수 있다. 자, 요런 개수도 이제 우리가 그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많이 또 써보셔야 돼요. 자, if 단순한 그냥 if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거 이제 지금 사용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그 소스 프로그램을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조건문 중에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위치 케이스 문 익히실 때 그냥 스위치 문이라고 그냥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 나 이거 처음 배운다 하시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라고 합니다. 그냥 처음에 익히실 때 자, 간단하게 스위치 케이스 혹은 뭐 스위치 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익히실 때 문법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낫다. 자,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자, 이 안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지금 다 외운 거예요. 스위치 케이스 문 안에 들어가는 명령들을 다 익힌 거예요. 자,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문도 제문이고, 자, if 문처럼 이제 뭔가 자, 비교를 해서요. 어떤 제어의 흐름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뭐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비교는 하긴 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 이게 이제 스위치문 다음에 이제 소갈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령어고요. 스위치 우리 불 끄고 켤 때 쓰는 스위치 있죠? 그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소갈로 소갈로가 오고요. 이 소갈로 안에 지금 들어가는 그 내용이 보니까 변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변수도 넣을 수가 있고 연산식, 연산식. 그러니까 식이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식을 만들어 주면 컴퓨터는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계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 식을 만들어 주면 컴퓨터는 얘를 답을 내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 변수를 쓰실 수도 있고 연산식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수면 요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연산식이면 얘가 계산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값이 나오겠죠. 자, 그 값에 따라서 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스 문하고 요 디폴트 문이란 게 나오는데요. 요 케이스 문하고 디폴트는 공통적으로 제일 뒤에 보시면 문장이 제일 뒤에 이렇게 콜론입니다. 지금 뒤에서 잘 안 보실 건데 우리 자료 보시면 다 있죠, 그죠? 요게 세미콜론 아니고요, 콜론 점 두 개,
예, 위 아래 예, 점 두 개 있는 거 콜론입니다. 콜론. 예. 케이스 문항과 디폴트 문은 예,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이 찍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 예, 명령이 오고 자, 이 괄호 안에 변수나 연산식이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그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제가 다시 옆에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스위치 자 이렇게 하고요. 요 괄호에다가 변수 뭐 할까요? 그냥 A 할게요. A 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는 변수니까 지금 이제 코드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int 자 A는 2 요렇게 값을 넣어줄게요. A라는 변수에 자 어떤 2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 변수 선언할 때 초기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다른 그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A 값이 2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A는 지금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A가 2일 때 자 요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요 이렇게 블럭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케이스문을 보면 케이스라는 명령 뒤에다가 자 1 콜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정수 값으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정수형이니까 예, 요 A라는 요 변수 값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야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 콜론 그다음 밑에는 자 케이스 2 콜론 값 뒤에 이렇게 콜론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글로 값 1, 값 2 돼 있죠. 예, 이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케이스만은 명령문 한 칸 띄우고 값 적고 그 다음에 콜론 케이스라는 명령문 띄우고 값 적고 콜론 그 다음에 뭐 케이스라는 명령문 적고 한 칸 띄우고 값 적고 콜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케이스 다음에 요 키워드 다음에 있는 요 값 있죠? 1, 2, 3. 자, 콜론 앞에 있습니다. 그죠? 예. 콜론 앞에 있는 요 1, 2, 3이라는 요 값은요. 요 스위치 문에 있는 A라는 변수의 값과 비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A의 어떤 값이 지금 2라는 이제 값을 넣었는데 어떤 값이 들어가면 자, 요 A의 값하고요. A 변수의 값하고 요 케이스 값하고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차례대로 비교합니다. 자, 케이스 1. 자, A 변수가 케이스 1, 1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케이스 2는 A 변수가 2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케이스 3은 A 변수의 값이 3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요 케이스문, 요게 이제 뭐 뒤에 더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자 1일 경우에 실행할 명령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명령문을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케이스 1 콜론 밑에다가 예, 명령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명령 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명령 문장은 여러 문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문장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문장은 A라는 변수가 자 케이스 1하고 예, 값이 같을 때 요 예, 명령 1 명령이라고 할까요? 예, 예, 여기 이제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A라는 변수 요 변수 값하고요 케이스 1 첫 번째 나오는 케이스문의 값 1하고 비교했는데 값이 같으냐 물어봤는데 같지 않네요. 달라요. 다르면 그 다음 케이스문에 있는 값과 요 A 변수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요 A 값하고 케이스 문 뒤에 있는 2하고 같으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은 예, 요 케이스 콜론 요 콜론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콜론 다음에 나오는 요 명령, 예, 이 명령이라고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 A 변수 값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문이 있으면 그 다음 케이스문을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A 변수의 값이 3하고 같으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일치가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값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문법 여기 들어왔는데, 자, 요 케이스 다음에 있는 요 값하고 변수하고 차례대로 예, 첫 번째 거 케이스 값하고 변수하고 비교하고 두 번째 케이스 값하고 변수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비교를 한다. 자, 요 케이스문은요 n개를 쓸 수가 있어요. n개.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만큼 값이 개수가 많다 하면요, 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해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 값 개수만큼 케이스문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 예, 케이스문이 몇 개였으면 짧아질 수도 있지만 케이스문이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는 또 뭐냐? 예, 요 케이스문 요 아래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여기도 브레이크 들어가 있죠. 자, 브레이크문은 자 위에서 변수하고 값하고 비교했는데 일치해요. 그래서 똑같아. 그러면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 블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괄호는 없지만 요 콜론부터 해서 요 브레이크까지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실행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들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변수와 케이스 뒤에 있는 값이 같을 때 예, 콜론과 브레이크 사이에 있는 값들을 예,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까지 오면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중지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멈춘다 그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해당 케이스문 하나가 선택이 돼서 실행된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다른 케이스문이나 디폴트문을 수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예, 이렇게 케이스문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문이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문을 싹 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브레이크문. 그러니까 해당 케이스문 끝났으니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브레이크문을 쓰는데 요 브레이크문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계획적으로.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밑에 있는 디폴트라는 키워드 아직 설명 안 드렸죠. 디폴트는 이제 케이스문을 자, 요 이제 케이스문을 이제 변수 값하고요. 케이스문을 이렇게 검사를 해요. 자, 값 1과 같냐? 아닌데. 자, 변수 값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 케이스문 또 검사하죠. 값 2와 같냐? 아닌데 하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쭉 비교했는데 변수 값하고 동일한 값을 못 찾았어요. 하나도 없네. 자, 케이스문에서 예, 요 변수의 값하고 동일한 것을 찾았는데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디폴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케이스문에서 일치되는 값이 없는 경우에 디폴트 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보겠죠? 다 검사하고 다 봤는데도 이 변수 값하고 동일한 케이스 값이 없더라. 그러면 예, 디폴트를 쓰는 거예요. 디폴트 다음에 콜론 돼 있잖아요. 요 케이스문 뒤에 마지막에 콜론 돼 있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값이 없다 할 경우에만 예, 요 디폴트 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문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예, 요 변수하고 동일한 요 케이스 값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 값의 변수 값하고 똑같은 게 일치되는 게 없을 때 예, 뭔가를 실행해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예, 디폴트 요 키워드 뒤에다가 예, 내가 실행하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거예요. 변수에 어떤 값을 입력받는데 케이스문에 분명히 값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뭐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자료는 잘못되었으니 다시 입력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띄운다든지 이런 걸 처리해 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케이스문에 있어야지 오류가 아니고 정상적인데 케이스문에 어떤 값이 없어요. 케이스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난 자 여기 안에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 없습니다. 오류입니다. 뭐 이렇게 띄워주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이제 쫙 보시면은 자 변수가 있다. 변수의 값과 케이스 다음에 있는 값을 비교한다. 동일하면 해당 케이스 블락을 실행한다. 블락인데 이 중간은 없어요. 콜론부터 해서 요 브레이크까지 사이에 이제 값을 실행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해당 케이스 문 실행이 끝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어를 옮겨 버린다. 그죠? 자, 케이스 문하고 자, 값하고 변수 값하고 비교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케이스 문을 비교하고 다음 케이스 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케이스 문까지 변수 값하고 값이 케이스 값이 일치되는지 비교를 했는데 똑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디폴트 부분에 값을 시행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에요. 근데 제가 익히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익히시라고 했죠.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써보신 분은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 이 언어를 처음 접하시고 처음 프로그램 만드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아니 처음에 익히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이제 별도로 이렇게 시험 실기나 이렇게 하시면 C 나오고 자바 언어가 시험에 나와요. 실제 안에 명령문을 몇 가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빈칸 비워놓고요. 여기 자 어떤 명령을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막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그 명령을 끄집어내서요. 적어 넣어야 돼요. 그죠? 자, 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요것도 이제 뭔가 비교하죠. 변수 값하고 케이스 값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일치하면 케이스 부분을 이제 해당 케이스 부분을 이제 실행하는 이제 그런 제어문입니다.